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의 이길기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김한규 미주연구실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글로벌 TV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김한규 박사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부터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 대응해 나가는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총체적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평가와 함께 미국 사람들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특히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조금 몇 번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어떤 과제를 안고 있고 또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서 책을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중 패권 경쟁과 중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 책은 김한규 박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신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이 왜 필연적으로 패권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여러 사례들을 종합해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 유일한 최고 리더 국가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에 누가 선두에 나서서 이것을 지휘해 나갈 것이냐, 과연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깊게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중국의 당면한 과제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좀 더 상세하고 깊은 내용은 책자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박사님의 의견 좀 들려주시죠. 예. 지금 시진핑 입지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집권과 통치 기반 강화 과정에서 덩샤오핑이 구축한 국가주석 임기 제한제와 집단 지도 체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한 1인 종신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패와 전쟁을 명분으로 숙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이수에 눌려 숨지고 있던 정적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진핑이 어려움에 처하자 슬슬 시진핑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 예로 아버지 덩샤오핑 업적을 시진핑이 쥐고 있는데 격분한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이 2018년도에 이어 지난 4월 30일 전인대 개막 전에 중국이 위험에 처한 그러한 책임을 추궁하는 공개사항을 발표한 데 이어 시진핑의 국가주석 임기 제한제 폐지로 자신들의 집권 기회가 사라졌다고 믿는 상하이방과 공정당 정파들이 지금 시진핑의 하해를 요구하는 등 점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말에 베이다이 허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잠깐 여기서 베이다이 허 회의를 설명해 드리면 중국은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허베이성 휴양도시인 베이다이에서 전 현직 최고 국가 지도부들이 모여서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근데 이번에 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짱쩌민, 정증홍, 원자보 등 전직 국가 주석 및 총리를 지냈던 그 당원들이 시진핑이 무만 대외 정책으로 중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 책임을 지고 시진핑 보고 이선으로 퇴진하라고 공고했다는 그런 소식이 중화권 매체를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지금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가 예년과 같지 않고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 공산당 체제도 과거에 보면 이 반대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고, 과거에 천안문 사태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무시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좀 비중 있는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목소리가 언젠가는 나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커다랗게 보면 공산당 지배라고 하는 구조적 모순과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야말로 적폐안들이 이제 드디어 분출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시진핑에 대한 공격은 그동안 쌓여온 공산당 지배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적폐에 따른 것으로서 터질 것이 터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배체제를 살펴보면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며, 또한 모든 국정 전반을 배타적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공산당 지배체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공산당 지배체제는 그 막후에서 당원로 가문이 지배하는 족벌 지배체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1976년 덩샤오핑이 노태동이가 죽은 뒤에 장징, 왕원 등 문혁파 사인방과 치열한 권력 투쟁을 거쳐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집권 후에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등소평을 적극 지원한 공산당 혁명 7대 원로가 있습니다. 그들 이름 보면은 보시라이 아버지죠. 보이보, 천윈, 그다음에 양상군, 이선낸, 쑥런충, 왕전, 펑전 등 7명의 원로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등소평을 도와서 등소평 집권과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할 수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등소평이 집권 기반을 강화하고 개혁개방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이들과 회의를 여는데, 그 자리에서 이촌 이 사람이 그 당시 중국 경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등소평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국어 강산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 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해야 된다 하고 말하면서 당 원로와 후손들에게 중국의 지배를 막게 한다고 제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등소평이 웃음으로 화답을 했고, 이때부터 중국의 족벌 지배 체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로데릭 맥파콰이어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에 따르면 지금 중국은 8대 혁명원로, 즉 등소평까지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7명 8대 혁명원로와 44개 당원로 가문이 지금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가문들 후손은 대를 이어서 중국의 정계, 재계, 관계, 사회 전반에 진출하여서 요직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서 중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붉은 귀족이 되어 거대한 특권 세력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후손들 2대, 3대들은 금융산업이라든가 또 국영기업이라든가 그런 경제계 대거 진출해가지고 요직을 독점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왔고, 민간 기업들과 결탁해서 결혼도 하고 거래를 통해서 중국 특유의 관시를 맺어 바로 광범위하고 경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실 자본주의라는 중국 특색의 거대한 자본주의 세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중국 경제를 정치를 지배하는 족벌 경제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체제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완전 성역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부를 추적하면서 중국을 막후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공산당 체제의 문제점은 시진핑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고 등소평 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어떤 세력을 규합해야 되니까 등소평이 자기 측근들하고 같이 족벌 체제 같은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큰 적폐가 생기게 되는 근본 원인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고요. 파벌 집단의 체제라고 하는 게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시진핑에 들어와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해서 오늘날 이 시진핑의 이 체제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 리더십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서 권력이 교체되는 자유민주 국가와는 달리 중국은 권력 집단 간 투쟁을 통해서 권력이 교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등소평이 일부 민주적 요소를 도입한 격대 지정과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여 권력 집단 간 그런 타협을 통해 권력을 개성하였고, 또 컨센서스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이 모든 것을 다 폐기함으로써 시진핑의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그런 불만이 점점 표면화되면서 시진핑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이 권력 기반 공고화 과정에서 부패 혐의와 기율 위반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는데 이들이 그동안 숨지고 있다가 시진핑이 점점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짐에 처하자 시진핑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시진핑한테 당한 그대로를 갚아주겠다고 호시탐탐 복수기를 노리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시진핑에 대한 암살모가 수차례 발각되었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그런 풍문이 지금 북경 장가에서 좀 퍼지고 있고 또한 중국에서 가장 큰 관역을 등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시진핑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시진핑 신변에 점점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은 지금 마오쩌둥 사후에 정치적 위험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 공산당 그 체제 안에서 그 사람들끼리는 결속이 비교적 강했었는데 이제 그런 결속도 약해지고 있고 천안문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중국에 최근에 들어서 특히 이러한 일반 그 군중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반정부 운동이라든가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도 좀 더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관련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중국에는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에 대한 반발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 외부와의 교류로 중국의 지식인들과 시민의식이 제고되고 깨치면서 중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진핑이 개헌을 통해 1인 종신 독재 체제를 구축하자 시민들과 지성인들의 그 분노와 분말이 그냥 bom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개헌을 하자마자 북경대학교 교수 3명이 사표를 쓰고 반발에 나섰고 수장릉 청와대 교수 또 하이동 축구선수 이 사람은 중국의 차범근 선수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축구선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지성인들이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를 비판하면서 하해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이 점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학교에서 시진핑 사상으로 무장하자라는 글귀를 대학 헌장에 삽입하라는 교육부 지시가 있자 학생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학생들의 반정부 집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진핑 강압 통치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분노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코로나19를 은폐 조작하라는 그런 지시를 폭로한 의사 이원양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시진핑 독재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폭포처럼 쏟아져나가지고 그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을 보아 중국에서는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 당국의 부패,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보상 요구 등 주민들의 소요와 폭력적 항의가 좀 당국의 통제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인들이 공산당 지배체제의 그 악행에 대해서 깨닫고 있다는 것이며 이 당장 어떤 큰 위기를 가지 않겠지만은 경제가 계속 하락하고 실업률이 더 증가할 경우는 커다란 그런 최저 저항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의 정서를 지금 대변해 주셨는데요. 정치경제학이라고 해서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게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과거의 연구 중에 국민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정치가 민주화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민주화가 안 되는 건 참 특이한 현상이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의 중국의 상황을 보면 일반 민중들이 높아진 경제력을 배경으로 이제 점점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런 단계가 지금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은 이제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가 보니까 사실은 중앙정부의 공산당 체제가 지방정부까지 일사불란하게 그 과거에는 작동이 됐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점차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독자적인 또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좋게 보면 지방자치가 돼서 뭐 지방을 독자적으로 잘 행정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방정부의 움직임은 이런 합리적이고 좋은 쪽보다는 좀 문제가 많은 쪽으로 뭐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중국 지방정부 고위관리들이 중앙정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불복종하는 그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통치권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중앙정부 권력 이완되는 이것은 중국 전통적인 그런 왕조시대의 말기 현상입니다. 즉 중국 전통 왕조시대의 말기 현상은 하늘은 높고 황제는 멀리 있네. 즉 청고 황제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부 통치권이 지방에 미치지 못해서 지방정부에서 지금 토우 세력, 옛날 같으면 어떤 제후, 군벌, 그런 것들이 지금 살살 발효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으로 샨시성 당 총석이 자오진영이 생태 보호구역에는 건축을 하지 말라는 시진핑의 지시를 그냥 묵살하고 거기다 호화 빌라를 대폭 건축하는 그러한 허가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수성 당 총석이 왕산용이 또 중앙개발은행장 후아이방과 결탁해서 독자적인 그런 지방 세력을 구축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특히 현대판 지우 발현 그런 조짐인데요. 이것이 지금 점점점 각 중앙 성 지방 정부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하늘을 놓고 황제는 멀리 있네라고 과거에 왕조 시대의 중국 백성들이 한탄했던 것이 지금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국가에서 뭐 중국 그 국민들에게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싶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방정부가 나서가지고 오히려 이걸 방해하고 또 지방정부의 부패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면서 지방 주민들 나름대로 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그 생활에 밀착된 그런 행정이라든가 복지를 잘 하느냐, 결국 민생 문제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중국의 장마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그 장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중국 중서부 중남부 지역에서 지난 6월부터 2달 넘게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장마가 계속되면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해서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과 그 지도부들은 수해 현장에 한 번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전직 지도자들인 짱점이라든가 후진 떠오드는 수해가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달려가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그랬는데 시진핑은 한 번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심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요. 특히 일부 지방에서는 정부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이 도끼를 들고 지방 청사에 쳐들어가서 지키를 다 때려 부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답니다. 이는 중국 전통의 지도자 덕목이자 왕조 교체 요인을 하나로 작용했던 치산치수에 대해서 시진핑이 실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며 이러한 민심 위반이 언젠가는 또 시진핑 체제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국 상황은 시진핑 정권이 겉으로는 참 단합되고 강력한 것이 보이지만은 수면 하에서는 정치적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스 중국 난징 때 정치학 교수라든가 또한 필차 미국 존스 홉스대 고등국제연구소 동아시아 센터장 등은 지금 시진핑 정권이 청조말 서태후 정권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면서 이러한 주민들 불만이 당장 어떻게 조직화되고 폭발한 건 아니지만은 경제가 하락하고 그럴 경우에는 시진핑 지도부의 불만이 체제를 폭발시킬 그런 커다란 그런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미중 패권 전쟁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일치 단결해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금 중국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갈등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